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한쪽에서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건 삼성이 아닙니다. 독일에서 날아온 세계 최대 가스기업 린데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 회사는 한국에 가스 한 통 넘길 때마다 프리미엄을 붙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객 공장 안에 직접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가격까지 반으로 깎아서 팔겠다고 합니다. 원래 독점 기업이 가격을 스스로 내리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그 독점을 깨트렸을 때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놀랍게도 한국의 중소기업들이었습니다. 2022년 전쟁으로 55배까지 폭등했던 네온가스. 이 가스 없이는 반도체 회로를 그릴 수조차 없습니다. 바로 그 가스를 한국 중소기업들이 직접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세계 1위 기업이 고깃집 앞마당에 가게를 차리고 반값 세일을 외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을인 공급자가 갑을 이렇게까지 쫓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한국 중소기업 몇 곳이 어떻게 수십 년간 철벽이었던 유럽의 독점을 무너뜨린 걸까요? 그리고 지금 유럽 기업들이 반값을 들고 달려오는 이 전쟁, 우리에게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기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반도체 특수가스가 도대체 뭐길래 이 난리인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둘째, 한국 중소기업들이 유럽 거대 기업의 수십 년 독점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셋째, 유럽 기업들의 반값 반격이 우리에게 기회인지 위기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봐야 할 핵심 지표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반도체 뉴스에서 특수가스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흐름이 한눈에 읽히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반도체 특수, 가스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을 요리에 비유하면 웨이퍼라는 얇은 판 위에 미세한 회로를 그리고 깎아내고 씻어내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바로 특수가스입니다. 반도체 공장의 혈액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에도 가스가 있죠. 탄소, 질소,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반도체에 쓰이는 가스는 차원이 다릅니다. 순도가 99.999%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수점 아래 9가 5개입니다. 불순물이 0.001%만 섞여도 반도체 회로가 망가집니다.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 얇은 선을 긋는 작업이니까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가스들이 있습니다. 네온, 크립톤, 제논 같은 희귀가스, 그리고 산불화질소 같은 식감용 가스입니다. 네온은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에서 엑시머 레이저의 핵심 원료입니다. 이 가스가 없으면 레이저가 작동하지 않고 레이저가 멈추면 반도체 공장 전체가 서는 겁니다. 산불화질소는 반도체를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 쓰입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정밀하게 녹여내는 역할이죠. 이것 역시 초고순도가 아니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스들을 누가 만들어 왔을까요? 독일의 린데, 같은 독일의 머크, 미국의 에어프로덕츠,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반도체 특수가스 시장을 사실상 지배해 왔습니다. 이 기업들이 독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99.999% 순도의 가스를 정제하고 합성하는 기술이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특허가 거대한 성벽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가격을 얼마로 부르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할 곳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독점의 힘입니다. 이 구조가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됐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면서도 그 핵심 재료는 고스란히 해외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철벽 같던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2년 네온가스 가격이 55배 폭등했습니다. 55%가 아닙니다. 55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 세계 반도체용 고순도 네온의 상당 부분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공급선이 한순간에 끊겼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하루라도 가스 공급이 멈추면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가스를 만드는 나라에서 전쟁이 터진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등줄이 서늘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엔지니어가 있어도 가스 한 통이 없으면 공장이 멈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이 위기 이후 숫자들이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SK하이닉스의 네온가스 국산화 비중 2022년에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말 100%를 달성합니다. 2년 만에 완전 국산화에 성공한 겁니다. 이걸 해낸 주인공이 TMC라는 회사입니다. 2026년 이 회사의 예상 매출이 약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전년 대비 26% 성장입니다. 산불 화질소 분야에서는 SK 스페셜티가 이미 세계 1위를 지키고 있고, 워닝 머트리얼즈는 99.999% 이상의 초고순도 정제 기술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핵심 협력사가 됐습니다. 머크의 한국 자회사가 가스 공급 시스템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면서 발생한 수입 대체 효과가 연간 2천억 원입니다. 이 돈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도는 겁니다. 여기에 고객사 비용 절감 효과까지 합치면 연간 3천억 원 이상입니다.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9,750억 달러,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전년 대비 30%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 거대한 시장의 혈액인 특수가스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건 단순한 기술 성과가 아니라 산업 안보의 차원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가격이 55배 뛰었는데 불과 2년 만에 100% 국산화를 이루고 그 국산화를 이룬 기업의 매출이 1조 5천억 원을 넘기고 있다. 이건 한국 반도체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속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수십 년간 꿈쩍도 않던 유럽의 독점이 왜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한 걸까요? 시계를 2022년 2월로 돌려보겠습니다.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던 그 순간 반도체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전쟁이 만들어낸 공급망의 충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온가스의 주요 생산지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정확히는 우크라이나의 제철소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네온을 정제해서 반도체용으로 공급하고 있었죠. 전쟁이 터지자 이 공급선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네온 가격이 55배로 치솟았고 크립톤과 제논 가격도 연쇄적으로 폭등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는 당장 다음 달 쓸 가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일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국가이면서 그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재료를 자체 생산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 사이에서 공급망 안보라는 단어가 최우선 의제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원가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공장이 멈추느냐 마느냐의 생존 문제였습니다. 이 위기의식이 이후 벌어지는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위기의식만으로 기술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원인이 작동합니다. 정부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다리를 놓아준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TMC와 포스코의 협력입니다. 네온가스는 공기 중에도 극소량 존재하지만 사실 제철소에서 철을 만들 때 부산물로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이 부산물을 그냥 버리거나 해외에 싼 값에 넘겼습니다. TMC는 포스코와 손잡고 이 부산물에서 고순도 네온을 정제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금을 찾아낸 셈이죠. 여기서 결정적이었던 건 SK하이닉스의 역할입니다. SK하이닉스는 자사 공장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했습니다. 반도체 가스는 실험실에서 잘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 양산 라인에서 수만 장의 웨이퍼에 적용해봐야 진짜 쓸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에만 수백억 원의 비용과 수개월의 시간이 듭니다. 대기업이 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중소기업에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 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위기가 아니었다면 이런 결단이 나오기 어려웠을 겁니다.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자립 정책이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이미 가동되고 있었고 2022년 전쟁을 계기로 특수가스 분야에 집중 지원이 쏟아졌습니다.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TMC는 네온뿐 아니라 크립톤과 제논까지 자체 정제 기술을 확보했고 사용한 가스를 90% 이상 회수해서 다시 쓰는 리사이클링 기술까지 상용화에 성공합니다. 핵심만 뽑으면 두 번째 원인은 위기가 만들어낸 연대입니다. 정부의 정책, 대기업의 테스트베드, 중소기업의 기술력, 이 세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면서 2년이라는 기적적인 속도로 국산화가 이뤄진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가스를 만들 수 있게 된 건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유럽 기업의 가격까지 끌어내린 걸까요? 세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돈의 구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에서 독점 렌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통신비가 얼마나 비쌌는지. 대형 통신사 세 곳이 시장을 나눠 갖고 비슷한 요금제를 내놨죠. 소비자는 선택지가 없으니 그 가격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뜰폰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대형 통신사들이 갑자기 요금을 내리고 혜택을 늘리기 시작했죠. 특수 가스수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린데와 머크가 수십 년간 기술 장벽 뒤에서 프리미엄 가격을 유지해올 수 있었던 건 대체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초과 이윤을 독점 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중소기업이라는 알뜰폰이 등장한 겁니다. 같은 품질의 가스를 더 싼 값에 공급하기 시작하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협상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린데가 가격을 부르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지금은 국내 업체 견적과 비교해서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대체제의 등장이 가격 결정권을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이동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이동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 깨진 독점은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유럽 기업들은 이 상황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서 네 번째 원인이 시작됩니다. 유럽 거대 기업들의 반격, 그리고 그 반격의 방식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린데가 선택한 전략은 현지화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안에 8번째 온사이트 공기분리 장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2026년 중반 가동 예정입니다. 온사이트라는 개념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독일 공장에서 가스를 만들어서 배로 실어 보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과 같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배달비도 비쌉니다. 그런데 온사이트는 아예 손님 집 주방에 들어와서 직접 요리를 하는 겁니다. 물류비가 사라지니 가격을 확 낮출 수 있습니다. 린데가 고객 공장 안에까지 들어와서 설비를 짓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국 중소기업이 제시하는 가격에 맞추려면 물류비라도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머크의 행보는 더 적극적입니다. 머크는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R&D 거점 자체를 한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안산의 자회사를 통해 가스 공급 시스템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면서 고객사의 장비 비용을 연간 3천억 원 이상 절감시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에어리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귀가스 정제 설비와 수소 투자를 확대하면서 한국 내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가 한국 시장이 매력적이어서만은 아닙니다. 한국에 오지 않으면 시장을 잃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기술력만으로 시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격과 속도와 현지 밀착까지 갖추지 않으면 한국 중소기업에 밀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갑과 을의 위치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어두운 그림자도 반드시 짚어봐야 합니다. 시계를 잠시 2019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불화수소 수출을 규제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독점하던 소재를 한국이 국산화에 성공하자 일본 기업들이 가격을 낮추고 한국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화수소 국산화 이후 일부 국내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가격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치킨 게임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특수가스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 패턴을 닮아 있습니다. 린데의 연간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3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조 원이 넘습니다. 머크도 200억 유로가 넘는 매출을 올립니다. 이런 기업들이 한국 시장 하나를 지키기 위해 마진을 포기하고 가격을 내리는 건 그들에게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반면 TEMC의 매출은 11억 달러입니다. 린데의 30분의 1 수준이죠. 체급 차이가 이 정도입니다. 이 상황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독점이 깨지는 과정에는 언제나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첫 번째 단계, 독점 기업이 높은 가격으로 초과 이윤을 누립니다. 두 번째 단계,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해서 독점을 깨트립니다. 세 번째 단계, 독점 기업이 가격을 대폭 낮추며 도전자를 압박합니다. 네 번째 단계, 이 가격 전쟁에서 살아남은 기업만 시장에 남습니다. 지금 한국 특수가스 시장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 사이에 있습니다. 린데와 머크가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고 한국에 공장까지 짓는 건 세 번째 단계에서 벌이는 전형적인 반격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한국 중소기업들이 이 가격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감이 오시나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자본력의 싸움이고 체력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와 어떤 위험을 동시에 안겨주는지 균형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밝은 면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린데와 머크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짓는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의 위상을 증명합니다. 이 기업들이 공장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요? 바로 고객이 그 나라에 있느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세계 최대 반도체 고객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소재 기업들이 한국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반도체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가스 리사이클링 같은 친환경 기술이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TMC가 개발한 기술은 사용한 가스의 90% 이상을 회수해서 다시 쓸 수 있게 해줍니다. ESG 경영이 중요해진 2026년에 이건 강력한 차별점입니다. 셋째, 경쟁이 치열해지면 결국 가장 큰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반도체 제조 원가가 낮아지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의 가격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그리고 소재 산업이 성장하면 고급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특수가스 정제 엔지니어, 공급 시스템 설계자 같은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두운 면을 보겠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건 글로벌 기업들의 가격 인하가 한국 중소기업을 고사시키기 위한 전략적 치킨 게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린데의 매출은 45조 원, TEMC는 1조 5천억 원입니다. 린데가 한국 시장에서 1년간 적자를 감수하는 건 전체 매출의 1%도 안 되는 비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TEMC에게 1년간의 수익성 악화는 R&D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기술 격차가 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인재 유출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연구소를 확장하면서 국내 우수 인력을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기술 주도권이 다시 해외로 넘어가는 빨대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중국입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레거시 공정,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래된 반도체 공정에서 절반 가격의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쓰이는 특수가스 수요를 중국이 빨아들이면 한국 기업들의 성장 공간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회의 크기만큼 위험도 존재합니다. 국산화에 성공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걸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만들려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한국이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차세대 기술 선점입니다. 지금 국산화에 성공한 건 현재 세대의 가스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계속 진화합니다. GAA 구조, 3D 드램 같은 차세대 공정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전구체와 특수가스가 필요합니다. 이걸 먼저 개발하는 쪽이 다음 판의 주인이 됩니다. 둘째, 토털 솔루션 구축입니다. 단순히 가스를 만들어 파는 것에서 멈추면 결국 가격 경쟁에 휘말립니다. 가스 생산부터 공급 시스템, 유지보수, 리사이클링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토털 가스 솔루션을 갖춰야 가격이 아닌
서비스로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생태계 보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협력사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R&D 펀드를 조성해서 중소기업들이 치킨 게임에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2019년 일본 두라수소 사태에서도 결국 살아남은 국내 기업들은 대기업의 장기 계약이라는 안전망 위에서 기술을 고도화한 기업들이었습니다. 같은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핵심 지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네온가스 국제 시세입니다. 이 가격이 다시 급등하면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현재 2022년 고점 대비 안정화됐지만 지정학적 변수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TMC와 워닝 머트리얼즈의 분기 실적입니다.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하락하면 치킨 게임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글로벌 기업의 한국 내 투자 규모입니다. 린데의 평택 ASU 8호기가 2026년 중반 정상 가동되는지, 머크의 R&D 센터가 추가 확장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투자가 계속된다는 건 한국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국내 기업에 대한 가격 압박도 거세진다는 뜻입니다. 넷째, 차세대 공정용 신소재 개발 현황입니다. GAA 공정에 필요한 새로운 특수가스를 한국 기업이 먼저 개발하느냐 아니면 유럽 기업이 선점하느냐에 따라 향후 5년의 판도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쟁이 터지면서 반도체 특수가스의 공급망이 흔들렸습니다. 가격이 55배로 폭등하면서 한국은 핵심 소재를 남의 나라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뼈아픈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가 기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지원, 대기업의 테스트베드,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맞물리면서 불과 2년 만에 네온가스 100% 국산화라는 전례 없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 성과가 수십 년간 지속되던 유럽 기업의 독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린데는 삼성 공장 안에 설비를 짓고 머크는 R&D 센터를 한국으로 옮기며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6년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소재 기업들이 가장 낮은 가격과 최고의 기술을 경쟁적으로 제한하는 반도체 소재의 격전지이자 수혜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유럽 거대 기업들의 자본력을 앞세운 가격 공세, 인재 유출의 위험, 중국의 물량 공세라는 세 가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의 승부처는 기술입니다. 지금의 국산화에 안주하지 않고 차세대 공정에 필요한 신소재를 먼저 개발하는 쪽이 이깁니다. 독점은 영원하지 않지만 기술 격차는 새로운 독점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이 보이지 않는 가스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중소기업이 유럽 거대 기업과의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혹시 주목하고 계신 관련 기업이 있으신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이런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한쪽에서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건 삼성이 아닙니다. 독일에서 날아온 세계 최대 가스기업 린데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 회사는 한국에 가스 한 통 넘길 때마다 프리미엄을 붙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객 공장 안에 직접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가격까지 반으로 깎아서 팔겠다고 합니다. 원래 독점 기업이 가격을 스스로 내리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그 독점을 깨트렸을 때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놀랍게도 한국의 중소기업들이었습니다. 2022년 전쟁으로 55배까지 폭등했던 네온가스. 이 가스 없이는 반도체 회로를 그릴 수조차 없습니다. 바로 그 가스를 한국 중소기업들이 직접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세계 1위 기업이 고깃집 앞마당에 가게를 차리고 반값 세일을 외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의린 공급자가 값을 이렇게까지 쫓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한국 중소기업 몇 곳이 어떻게 수십 년간 철벽이었던 유럽의 독점을 무너뜨린 걸까요?
그리고 지금 유럽 기업들이 반값을 들고 달려오는 이 전쟁, 우리에게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기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반도체 특수가스가 도대체 뭐길래 이 난리인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둘째, 한국 중소기업들이 유럽 거대 기업의 수십 년 독점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셋째, 유럽 기업들의 반값 반격이 우리에게 기회인지 위기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봐야 할 핵심 지표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반도체 뉴스에서 특수가스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흐름이 한눈에 읽히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반도체 특수, 가스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을 요리에 비유하면 웨이퍼라는 얇은 판 위에 미세한 회로를 그리고 깎아내고 씻어내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바로 특수가스입니다. 반도체 공장의 혈액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에도 가스가 있죠. 탄소, 질소,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반도체에 쓰이는 가스는 차원이 다릅니다. 순도가 99.999%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수점 아래 9가 5개입니다. 불순물이 0.001%만 섞여도 반도체 회로가 망가집니다.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 얇은 선을 긋는 작업이니까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가스들이 있습니다. 네온, 크립톤, 제논 같은 희귀가스, 그리고 산불화질소 같은 식감용 가스입니다. 네온은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에서 엑시머 레이저의 핵심 원료입니다. 이 가스가 없으면 레이저가 작동하지 않고 레이저가 멈추면 반도체 공장 전체가 서는 겁니다. 산불화질소는 반도체를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 쓰입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정밀하게 녹여내는 역할이죠. 이것 역시 초고순도가 아니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스들을 누가 만들어 왔을까요? 독일의 린데, 같은 독일의 머크, 미국의 에어프로덕츠,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반도체 특수가스 시장을 사실상 지배해 왔습니다. 이 기업들이 독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99.999% 순도의 가스를 정제하고 합성하는 기술이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특허가 거대한 성벽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가격을 얼마로 부르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할 곳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독점의 힘입니다. 이 구조가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됐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면서도 그 핵심 재료는 고스란히 해외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철벽 같던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2년 네온가스 가격이 55배 폭등했습니다. 55%가 아닙니다. 55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 세계 반도체용 고순도 네온의 상당 부분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공급선이 한순간에 끊겼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하루라도 가스 공급이 멈추면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가스를 만드는 나라에서 전쟁이 터진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등줄이 서늘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엔지니어가 있어도 가스 한 통이 없으면 공장이 멈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이 위기 이후 숫자들이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SK하이닉스의 네온가스 국산화 비중 2022년에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말 100%를 달성합니다. 2년 만에 완전 국산화에 성공한 겁니다. 이걸 해낸 주인공이 TMC라는 회사입니다. 2026년 이 회사의 예상 매출이 약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전년 대비 26% 성장입니다. 산불화질소 분야에서는 SK스페셜티가 이미 세계 1위를 지키고 있고, 워닝 머트리얼즈는 99.999% 이상의 초고순도 정제 기술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핵심 협력사가 됐습니다. 머크의 한국 자회사가 가스 공급 시스템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면서 발생한 수입 대체 효과가
연간 2천억 원입니다. 이 돈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도는 겁니다. 여기에 고객사 비용 절감 효과까지 합치면 연간 3천억 원 이상입니다.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9,750억 달러,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전년 대비 30%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 거대한 시장의 혈액인 특수가스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건 단순한 기술 성과가 아니라 산업 안보의 차원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가격이 55배 뛰었는데 불과 2년 만에 100% 국산화를 이루고 그 국산화를 이룬 기업의 매출이 1조 5천억 원을 넘기고 있다. 이건 한국 반도체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속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수십 년간 꿈쩍도 않던 유럽의 독점이 왜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한 걸까요? 시계를 2022년 2월로 돌려보겠습니다.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던 그 순간 반도체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전쟁이 만들어낸 공급망의 충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온가스의 주요 생산지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정확히는 우크라이나의 제철소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네온을 정제해서 반도체용으로 공급하고 있었죠. 전쟁이 터지자 이 공급선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네온 가격이 55배로 치솟았고 크립톤과 제논 가격도 연쇄적으로 폭등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는 당장 다음 달 쓸 가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일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국가이면서 그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재료를 자체 생산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 사이에서 공급망 안보라는 단어가 최우선 의제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원가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공장이 멈추느냐 마느냐의 생존 문제였습니다. 이 위기의식이 이후 벌어지는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위기의식만으로 기술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원인이 작동합니다. 정부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다리를 놓아준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TEMC와 포스코의 협력입니다. 네온가스는 공기 중에도 극소량 존재하지만 사실 제철소에서 철을 만들 때 부산물로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이 부산물을 그냥 버리거나 해외에 싼 값에 넘겼습니다. TEMC는 포스코와 손잡고 이 부산물에서 고순도 네온을 정제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금을 찾아낸 셈이죠. 여기서 결정적이었던 건 SK하이닉스의 역할입니다. SK하이닉스는 자사 공장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했습니다. 반도체 가스는 실험실에서 잘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 양산 라인에서 수만 장의 웨이퍼에 적용해봐야 진짜 쓸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에만 수백억 원의 비용과 수개월의 시간이 듭니다. 대기업이 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중소기업에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 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위기가 아니었다면 이런 결단이 나오기 어려웠을 겁니다.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소부장, 즉 소재부품 장비 자립 정책이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이미 가동되고 있었고 2022년 전쟁을 계기로 특수가스 분야에 집중 지원이 쏟아졌습니다.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TMC는 네온뿐 아니라 크립톤과 제논까지 자체 정제 기술을 확보했고 사용한 가스를 90% 이상 회수해서 다시 쓰는 리사이클링 기술까지 상용화에 성공합니다. 핵심만 뽑으면 두 번째 원인은 위기가 만들어낸 연대입니다. 정부의 정책, 대기업의 테스트베드, 중소기업의 기술력. 이 세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면서 2년이라는 기적적인 속도로 국산화가 이뤄진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가스를 만들 수 있게 된 건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유럽 기업의 가격까지 끌어내린 걸까요? 세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돈의 구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에서 독점 렌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통신비가 얼마나 비쌌는지. 대형 통신사 세 곳이 시장을 나눠 갖고 비슷한 요금제를 내놨죠. 소비자는 선택지가 없으니 그 가격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뜰폰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대형 통신사들이 갑자기 요금을 내리고 혜택을 늘리기 시작했죠. 특수가스수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린데와 머크가 수십 년간 기술 장벽 뒤에서 프리미엄 가격을 유지해올 수 있었던 건 대체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초과 이윤을 독점 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중소기업이라는 알뜰폰이 등장한 겁니다. 같은 품질의 가스를 더 싼 값에 공급하기 시작하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협상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린데가 가격을 부르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지금은 국내 업체 견적과 비교해서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대체제의 등장이 가격 결정권을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이동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이동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 깨진 독점은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유럽 기업들은 이 상황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서 네 번째 원인이 시작됩니다. 유럽 거대 기업들의 반격, 그리고 그 반격의 방식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린데가 선택한 전략은 현지화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안에 8번째 온사이트 공기분리 장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2026년 중반 가동 예정입니다. 온사이트라는 개념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독일 공장에서 가스를 만들어서 배로 실어보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과 같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배달비도 비쌉니다. 그런데 온사이트는 아예 손님 집 주방에 들어와서 직접 요리를 하는 겁니다. 물류비가 사라지니 가격을 확 낮출 수 있습니다. 린데가 고객 공장 안에까지 들어와서 설비를 짓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국 중소기업이 제시하는 가격에 맞추려면 물류비라도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머크의 행보는 더 적극적입니다. 머크는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R&D 거점 자체를 한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안산의 자회사를 통해 가스 공급 시스템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면서 고객사의 장비 비용을 연간 3천억 원 이상 절감시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에어리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귀가스 정제 설비와 수소 투자를 확대하면서 한국 내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가 한국 시장이 매력적이어서만은 아닙니다. 한국에 오지 않으면 시장을 잃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기술력만으로 시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격과 속도와 현지 밀착까지 갖추지 않으면 한국 중소기업에 밀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갑과 을의 위치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어두운 그림자도 반드시 짚어봐야 합니다. 시계를 잠시 2019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불화수소 수출을 규제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독점하던 소재를 한국이 국산화에 성공하자 일본 기업들이 가격을 낮추고 한국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화수소 국산화 이후 일부 국내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가격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치킨 게임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특수가스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 패턴을 닮아 있습니다. 린데의 연간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3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조 원이 넘습니다. 머크도 200억 유로가 넘는 매출을 올립니다. 이런 기업들이 한국 시장 하나를 지키기 위해 마진을 포기하고 가격을 내리는 건 그들에게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반면 TEMC의 매출은 11억 달러입니다. 린데의 30분의 1 수준이죠. 체급 차이가 이 정도입니다. 이 상황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독점이 깨지는 과정에는 언제나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첫 번째 단계, 독점 기업이 높은 가격으로 초과 이윤을 누립니다. 두 번째 단계,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해서 독점을 깨트립니다. 세 번째 단계, 독점 기업이 가격을 대폭 낮추며 도전자를 압박합니다. 네 번째 단계, 이 가격 전쟁에서 살아남은 기업만 시장에 남습니다. 지금 한국 특수가스 시장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 사이에 있습니다. 린데와 머크가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고 한국에 공장까지 짓는 건 세 번째 단계에서 벌이는 전형적인 반격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한국 중소기업들이 이 가격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감이 오시나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자본력의 싸움이고 체력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와 어떤 위험을 동시에 안겨주는지 균형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밝은 면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린데와 머크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짓는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의 위상을 증명합니다. 이 기업들이 공장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요? 바로 고객이 그 나라에 있느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세계 최대 반도체 고객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소재 기업들이 한국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반도체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가스 리사이클링 같은 친환경 기술이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TMC가 개발한 기술은 사용한 가스의 90% 이상을 회수해서 다시 쓸 수 있게 해줍니다. ESG 경영이 중요해진 2026년에 이건 강력한 차별점입니다. 셋째, 경쟁이 치열해지면 결국 가장 큰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반도체 제조 원가가 낮아지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의 가격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그리고 소재 산업이 성장하면 고급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특수가스 정제 엔지니어, 공급 시스템 설계자 같은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두운 면을 보겠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건 글로벌 기업들의 가격 인하가 한국 중소기업을 고사시키기 위한 전략적 치킨 게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린데의 매출은 45조 원, TMC는 1조 5천억 원입니다. 린데가 한국 시장에서 1년간 적자를 감수하는 건 전체 매출의 1%도 안 되는 비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TMC에게 1년간의 수익성 악화는 R&D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기술 격차가 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인재 유출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연구소를 확장하면서 국내 우수 인력을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기술 주도권이 다시 해외로 넘어가는 빨대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중국입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레거시 공정,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래된 반도체 공정에서 절반 가격의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쓰이는 특수가스 수요를 중국이 빨아들이면 한국 기업들의 성장 공간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회의 크기만큼 위험도 존재합니다. 국산화에 성공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걸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만들려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한국이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차세대 기술 선점입니다. 지금 국산화에 성공한 건 현재 세대의 가스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계속 진화합니다. GAA 구조, 3D 드램 같은 차세대 공정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전구체와 특수가스가 필요합니다. 이걸 먼저 개발하는 쪽이 다음 판의 주인이 됩니다. 둘째, 토털 솔루션 구축입니다. 단순히 가스를 만들어 파는 것에서 멈추면 결국 가격 경쟁에 휘말립니다. 가스 생산부터 공급 시스템, 유지보수, 리사이클링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토털 가스 솔루션을 갖춰야 가격이 아닌 서비스로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생태계 보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협력사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R&D 펀드를 조성해서 중소기업들이 치킨 게임에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2019년 일본 두라수소 사태에서도 결국 살아남은 국내 기업들은 대기업의 장기 계약이라는 안전망 위에서 기술을 고도화한 기업들이었습니다. 같은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핵심 지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네온가스 국제 시세입니다. 이 가격이 다시 급등하면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현재 2022년 고점 대비 안정화됐지만 지정학적 변수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TMC와 워닝 머트리얼즈의 분기 실적입니다.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하락하면 치킨 게임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글로벌 기업의 한국 내 투자 규모입니다. 린데의 평택 ASU 8호기가 2026년 중반 정상 가동되는지, 머크의 R&D 센터가
추가 확장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투자가 계속된다는 건 한국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국내 기업에 대한 가격 압박도 거세진다는 뜻입니다. 넷째, 차세대 공정용 신소재 개발 현황입니다. GAA 공정에 필요한 새로운 특수가스를 한국 기업이 먼저 개발하느냐 아니면 유럽 기업이 선점하느냐에 따라 향후 5년의 판도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쟁이 터지면서 반도체 특수가스의 공급망이 흔들렸습니다. 가격이 55배로 폭등하면서 한국은 핵심 소재를 남의 나라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뼈아픈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가 기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지원, 대기업의 테스트베드,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맞물리면서 불과 2년 만에 네온가스 100% 국산화라는 전례 없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 성과가 수십 년간 지속되던 유럽 기업의 독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린데는 삼성 공장 안에 설비를 짓고 머크는 R&D 센터를 한국으로 옮기며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6년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소재 기업들이 가장 낮은 가격과 최고의 기술을 경쟁적으로 제한하는 반도체 소재의 격전지이자 수혜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유럽 거대 기업들의 자본력을 앞세운 가격 공세, 인재 유출의 위험, 중국의 물량 공세라는 세 가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의 승부처는 기술입니다. 지금의 국산화에 안주하지 않고 차세대 공정에 필요한 신소재를 먼저 개발하는 쪽이 이깁니다. 독점은 영원하지 않지만 기술 격차는 새로운 독점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이 보이지 않는 가스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중소기업이 유럽 거대 기업과의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혹시 주목하고 계신 관련 기업이 있으신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이런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